저는 대학 졸업 후 어린 나이에 취업을 하였습니다. 저와 같이 입사한 동료는 이 회사에서 6개월 정도 경력 보조로 근무한 사람과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나이도 어리고 업무도 잘 모른다는 이유로 자꾸 무시하고 제가 의견을 말하면 안 들으려고 하니 스트레스가 많이 나고 화가 납니다. 스승님, 제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과 같이 근무를 해야 하는지요? 또 그냥 꾹 참고 근무를 해야 하는지 바른 가르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이 이런 처지에 있다면 꾹 참고 근무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받아들이고 근무해야 됩니다. 꾹 참는 건 화병이 생기는 겁니다. 받아들이면 편해집니다. 여러분, 남편이 잔소리를 했는데 내가 받아들이면 화가 안 나요. 근데 참으면 화병이 생깁니다. 이해가 됐나요? 네. 이것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밑에 나이가 어려요. 또 실력도 부족해. 그러면 당연히 윗사람이 약간 무시할 수도 있고 약간 구박할 수도 있고 약간 무시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약간은 응대를 안 해줄 수도 있고 그렇다 해서 100% 무시하지는 않거든. 약간은 무시할 수도 있고 응대를 안 할 수도 있고 약간은 스트레스를 줄 수도 있다. 그러면 이걸 너무나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면 괜찮아요. 내가 실력이 부족하고 나이도 어리고 실력이 부족하니까 이런 대우를 받는구나. 당연한 거야. 이렇게 받아들이는 순간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어요. 두 번째, 내가 부족했구나. 공부로 받아들이자. 저분이 나를 지금은 구박하고 보세요. 나를 좀 무시하고 나를 이렇게 대우를 안 해주지만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실력을 갖추어서 당신을 반드시 능가하리라. 나로 하여금 능가할 수 있는 힘을 준 사람이 당신이다. 자극이 때로는 명장을 만들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여러분, 내가 옛날에 그 역사 이야기 해준 적 있잖아요. 그 사또가 이렇게 이 백정이 도움을 줬어요. 백정이 도움을 줘가지고 과거 공부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백정이 공부를 해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과거 급제를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신관사또가 됐어. 그런데 신관사또가 된 다음에 바로 은혜를 갚으면 이 사람은 평생 백정으로 살게 생긴 거야. 그래가지고 보세요. 가족들을 몰래 빼돌리고 처자식을 빼돌리고 집을 불태워버린 거예요. 그리고 원수를 느끼게 한 겁니다. 한마디로 원수감, 적대감, 반드시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는 모진 각오를 세우게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 사또를 맨몸으로 가서 죽이려고 하니까 되나? 힘이 없지. 능력도 없지. 싸움도 못하지.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산속에 들어가서 10년 동안 칼을 갈아. 어떻게? 무예를 닦은 거예요. 무예를 닦아가지고 이 사또를 죽이러 옵니다. 근데 이 사또는 승진해가지고 대감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감이 된 다음에 이제 혹시나 이런 인연이 올 걸 이 대감은 미리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를 찾는 이런 인연이 오면 나한테 미리 얘기해주면 포상을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주막에 와서 딱 어느 집을 물으니까 이 주모가 가서 딱 고발을 한 거야. 알죠? 이런 사람이 나타났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이 이제 검객을 보내가지고 시험을 한 거예요. 시험을 했더니 역시 10년 동안 돌을 닦은 게 보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장차 나라의 변방을 지키는 장수를 쓸 제목이 되었구나. 이제는 내가 이 사람을 만날 때가 됐다. 해가지고 이 월장을 해서 들어왔을 때 보세요. 월장을 해서 들어왔을 때 죽이려고 왔을 때 가족이 딱 나타나서 막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변방을 지키는 장수로 쓰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은혜를 갚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좋은 방법으로 갚는 방법도 있고 자극을 주어서 큰 인물로 만들어내는 방법도 있다.
근데 이 사람은 더 크게 은혜를 갚으려고 자극을 준 거예요. 마찬가지로 윗사람이 자극을 주고 무시하고 좀 천대를 하더라도 나로 하여금 자극을 받아서 나를 더 크게 성장시키는 방편이구나.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현재 윗사람이 큰 마음으로 나를 키우려고 그렇게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윗사람이 나를 크게 성장시키려고 나를 무시하거나 한마디로 스트레스 주거나 이렇게 구박하는 게 아닐지라도 내 마음이 그렇게 받아들이면 된다는 뜻이에요. 저 윗사람이 보세요. 저 과장이 됐든 부장이 됐든 내 윗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스트레스 주고 자극을 주고 부담을 주는 건 빨리 자극받아서 성장해가지고 나를 능가하는 사람이 되라고 이렇게 시험지를 주고 있구나. 나로 하여금 바르게 크라고. 네가 오기심을 가지고 보세요. 그 칼을 갈듯이 그 강렬한 의지를 가지고 바르게 성장하게끔 나한테 자극을 주고 있구나. 그러니 이걸 감사하게 받겠다. 그리고 내가 더 열심히 노력해서 당신을 능가하는 사람이 되겠다. 이렇게 각오를 세우고 노력하면 지금 나한테 스트레스 준 사람이 은인이야 적군이야? 은인이지요. 저는요 실제 어릴 때 적군으로 생각했는데 이렇게 커 보니까 너무 은인이라고 느낀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아니 어릴 때는 우리가 가난하고 어렵고 참 형편이 너무너무 우리 시골에서 정말 아주 최하급으로 사는 우리 이 부모님이나 우리 환경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동네에서도 가난 중에 제일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정말 먹을 거 떼거리 걱정할 정도로 가난했으니까 동네에서 제일 가난한 집이 우리 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가난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가난하니까 어때요? 있는 사람들이 은근히 무시하고 은근히 천대하고 은근히 알죠? 사람 무시하는 행동 또 때로는 왕따시키고 이런 그 경우를 저는 많이 겪는 걸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도 봤고 저 어릴 때도 느낀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겠어요? 어린 마음에 두고 보자. 두고 보자. 내가 반드시 성공해서 당신들을 능가하리라. 내가 정말 금이 환영해서 당신들 앞에 보란듯이 나타나겠다. 이 각오를 세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렇게 가까운 그 얘기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또 가까운 분들이 들으면 괜히 오해할까 봐. 여튼간 이렇게 가까운 지인들이 참 마음에 상처를 주어서 이렇게 참 자극을 준 적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마다 강한 신념과 강한 열정 그리고 독한 마음으로 노력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어서는데 그분들이 디딤돌이 되었고 그분들이 한마디로 보약작용을 했다. 내가 성장하는데 엄청난 에너지가 됐다는 뜻입니다. 자극제가 되었다.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성장하고 나서 그분들을 다시 만났을 때 미운 감정, 원망하는 감정 하나도 없었어요. 오히려 당신이 있어 감사합니다. 당신이 있어 오늘이 있습니다. 나에게 그런 자극을 주어서 감사합니다. 나를 그렇게 핍박하고 어렵게 했지만 당신이 있었기에 내가 오늘날이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도 그분들에 대한 불쾌감 또는 적대감, 나쁜 감정이 1%도 없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처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떤 인연도 내 할 탓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인연도 내가 받아들일 탓이고 상대를 자극을 주었다, 피해를 주었다, 피해의식으로 사는 건 바보입니다. 내가 부족한 겁니다. 내가 그만큼 질량이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피해의식 갖지 말고 모든 인연을 자극제로 받아들이고 스승으로 받아들이고 깨우침으로 받아들이면 된다. 그리고 그 자극을 토대로 해서 내가 더 큰 마음, 강한 정열, 강한 오기심을 가지고 성장하는 방편으로 쓰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그 마음으로 노력한다면 오히려 크게 성장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